안녕하세요. 데이바이데이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바지런하게 출퇴근을 하면서도 언젠가 퇴사를 하리라 희망하곤 하죠. 퇴사 욕망은 당연히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할 텐데요. 그중 하나는 이 회사와 내가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와 잘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가치에 돈을 쓰는지 잘 관찰하면 됩니다. 그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면 그 회사는 나와 잘 맞는 회사일 거고요. 반대로 그 회사가 돈을 쓰는 방식이 나에겐 낭비처럼 느껴진다면 그 회사는 나와 맞지 않는 회사일 겁니다. 제가 다녀본 두 군데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두 군데 모두 디자인 프로그램을 유료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박했습니다.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제지를 받은 적도 있었고, 업무를 하는데 필수였던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구매하지 않는다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될 사람은 10명인데 2개의 계정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구매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쓰려면 지금 내가 접속한다고 메신저로 서로 알리고 당장 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로그아웃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배려해야 하는 등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해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옛날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불과 3개월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분기별로 회식을 할 때는 한 번에 몇백만 원을 음식과 저녁값으로 시원하게 결제를 했어요. 만약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목을 다지는데 회사 생활의 중심을 둔다면 회사가 디자인 프로그램에 돈을 쓰기보다 회식에 돈을 더 쉽게 쓰는 방식이 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생활의 중심을 업무 수행에 뒀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결국 디자인 프로그램이나 폰트를 만든 회사로부터 제지를 받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업무 담당자가 해야 했고, 돈을 아끼려던 게 결국 돈과 인력을 더 쓰게 만드는 비효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돈을 쓰는 방식과 가치관에 저처럼 의문을 가지게 된다면 그 회사는 나와 맞지 않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회사가 돈을 쓰는 곳이 저의 가치관과 잘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면 회사 설립 후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을 때 회사에서는 이 경사를 직원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출근길에 직원들에게 나눠줬어요. 당시 기획실 소속이었던 저도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업무를 했었는데요. 제 본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해야 했지만 저는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돈을 쓰는 방식이 저와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같은 경우에 그런 선물 준비가 괜한 낭비처럼 느껴지고 본 업무 외에 내가 잡일에 투입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회사가 돈을 쓰는 방식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뜻이고 결국 그 회사는 나와 잘 맞지 않는 회사일 겁니다. 당연히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일을 겪게 되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돈을 쓰는 방식이 맞는 순간도 있고 맞지 않는 순간도 있고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1순위 가치를 생각하거나 혹은 맞는 순간과 맞지 않는 순간의 비율을 따져보세요. 만약 맞지 않는 순간이 더 많다면 그 회사는 나와 잘 맞지 않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회사를 다닐 경우 당연히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불만이 쌓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도 바뀌는 부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복지 수준 같은 게 그렇죠.
회사가 이익을 잘 내고 인식 개선도 많이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명절 선물이나 휴가 사용 등이 좀 더 관대해질 수 있어요. 제가 다닌 회사들도 그랬었고요.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생리휴가가 있는지조차 몰랐었는데 나중에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작게는 커피 머신은 생기는 등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태도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표가 중요시하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쉽게 바뀌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맞지 않는 회사에 다닐 경우 저를 떠나시라고 이직도 고려해 보시길 조심히 권장드려요. 그런데 혹시 여러 군데 회사를 다녀봤지만 회사가 돈을 쓰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나 혹은 극히 드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스스로가 믿는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창업하시면 됩니다. 창업이라니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한 것 같기도 한데요. 꼭 특출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원도 여러 명 고용한 그런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저처럼 무소속 생활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무소속 생활이라는 선택지가 모든 사람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략 13년 남짓 회사 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소속 없는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하다 무소속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생활은 회사 생활과 마찬가지로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회사가 돈을 쓰는 방식에 관련해 나와 가치 충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프리랜서의 장단점도 나중에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 빠이!